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팀 2030 대통령의 리더십 6주차 독후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는 송하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증강세계관학교 송하준입니다. 이번 6주차 독후감은 진재혁 저자님의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 라는 책인데요. 얼핏 제목만 봐도 이 책에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이 어떠한 리더십을 뜻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알아봅시다. 우선 이 책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카리스마 리더십이죠. 여러분은 카리스마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카리스마의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카리스마 리더는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엄청난 파워를, 또 리더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카리스마 리더들을 보면 이러한 엄청난 파워, 즉 권력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서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숱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책을 쓴 저자는 기득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카리스마 리더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카리스마 리더십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때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힘을 얻고 사람들의 신뢰와 마음을 얻습니다. 마음을 얻은 리더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자기희생이라는 단어를 중심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컨트롤해서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컨트롤해서 타인을 섬기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합니다. 이것을 저의 삶과 함께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저는 지금까지 저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꽤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타인의 신뢰에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뢰를 쌓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인 중심의 사고를 베풀어야 하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어떨까요?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뢰를 매우 중요히 여기는 사람인데요. 카리스마 리더는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희생까지는 잘 해왔을지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타인에게 신뢰를 주고 또 마음을 얻었던 리더였을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저의 마음을 주겠습니다. 공감과 치유를 통해 저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미래전의 생태계와 같은 환경들을 통해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하준 학생의 독후감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김호겸 학생이 이제 독후감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겸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팀 2030 6주차에 21세기 북스 출판사에서 만든, 그리고 진재혁 작가님이 쓰신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라는 책입니다. 처음에 이 책 제목을 보고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리더 안에 있는 것이 리더십인데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니? 라는 그런 질문들도 들고 다양한 생각이 들어 흥미있게 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내용입니다. 한 대학교 지원서에 당신은 어떤 리더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그때 500명의 입학생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자신은 어떠어떠한 리더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책 한 가지 내용인데요. 이 책이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리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리더가 되기만을 위한 리더가 아닌 리더 중 과연 진정한 리더가 있는가라는 그런 절규가 터져나온다고 이 작가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아닌 리더들이 넘쳐나는 지금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끝내는 리더십은 잘못된 것이다. 끝맺음을 못하는 리더가 많은 이유는 6가지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돈의 유혹, 두 번째가 권력의 유혹, 세 번째가 교만의 유혹, 네 번째가 성의 유혹, 다섯 번째가 가정의 어려움에서 오는 유혹, 마지막으로 무사 안일주의의 유혹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바라보는 진정한 리더인 서번트 리더십에 여기 책에서 설명했던 신 리더십과 더해지면 더 큰 리더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는 서번트 리더가 되기 전 내가 진정한 리더인지 아니면 리더가 아닌 리더인지 혹은 리더만을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인지 알아야 하기에
여기서도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0명 중 499명이 자신이 리더라고 말했던 그런 내용을 보면서 나도 말로만 하는 499명 안에 리더 아닌 리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또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를 알아야 한다는 깨달음에 속이 시원하기도 했고 흥미가 생겨 재밌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책에서 말한 6가지 유혹을 이기고 나를 인식하고 찾으면서 서번트 리더가 되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6가지 유혹에 대해 더 깊이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유혹을 하나하나씩 이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 자신을 찾고 알아가기 위해서 3일 동안 제 미래 저널을 블로그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겸 학생의 발표였고 지금부터는 김주혜 학생이 독후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혜입니다. 지금부터 제 6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참고한 책은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 진재혁 작가의 책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라고 이 저자는 책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대한민국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어떻길래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고 할까요?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보면요. 옛 사극을 보면 임금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를 탓하고 귀양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때도 이와 마찬가지였고요. 현재 또한 리더가 잘못하면 리더의 리더십 그리고 리더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의 밑에 있는 아랫사람의 문제라고 합니다. 아랫사람이 몰래, 윗사람 몰래 사고를 친 것이 죄라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랫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른다면 이를 과연 리더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요, 리더십은 절대적이다.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제일 쉬운 예시가 바로 타이타닉이란 영화입니다. 가장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거대하고 호화로웠던 타이타닉이라는 이 여객선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게 됐고 1517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 배의 침몰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배가 침몰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대피할 생각만 한 이기적인 승객? 진작에 빙산을 보지 못하고 항로를 돌리지 못한 승무원? 그것이 무엇이든 이 배의 선장인 스미스 선장의 리더십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잘못된 리더십의 예시를 앞서 설명드렸으니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위에서 나오는 카리스마로 추종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닌 신뢰 리더십으로 굴림에서 섬김으로 낙오에서 함께로 권력의 나눔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을 나눠주고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배워 실행할 줄 아는 리더도 대한민국의 음을 전통적으로 찍어 누르고 아랫사람을 탓하는 그런 리더들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리스마적으로 찍어 누르지 않는다면 아랫사람들,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랫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지만 위에서만 아래로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순환하게 되는데 아랫사람이 리더를 따르지 않다 보니 원래 있던 구닥다리 방식 그것을 리더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요 아랫사람들은 제대로 된 개혁된 리더를 원하죠.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리더십을 살펴봤더니 부끄럽게도 잘못된 리더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꿔보고자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식으로 실천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한 것 중 마지막 그림을 처음부터 그리는 것을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제 탄생부터 삶 속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글로 적어 놓은 후 미래에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줬되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적는 게 어렵다면은 부모님이나 증강세계관학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글을 다 작성한 후 조금 다듬어서 가능하다면 신문처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안식이 도착한 제게 세상에 내리는 평가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 독후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혜 학생의 발표를 들어봤고, 이제부터는 양성규 학생의 독후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리더들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리더가 되었던 걸까?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에서 진지혁 저자는 그 이후로 카리스마 리더십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카리스마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이 강한 신뢰로 구성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을 갖춘 카리스마 리더는 따뜻하지만 권위를 갖췄고 다른 사람에게 강한 신뢰를 주는 리더입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카리스마 리더를 보고 섬기는 리더인 서번트 리더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 사부님이신 박병기 교수님께서는 서번트 리더는 섬기는 리더는 맞지만 오로지 예스만 하는 예스맨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스만 하지 않는 권위와 카리스마를 갖춘 카리스마 리더와 구성원들을 섬기고 이해해주는 서번트 리더가 합쳐진다면 어떤 리더십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자면 이 책에서 카리스마 리더를 소개한 이유는 카리스마 리더는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 비전, 자세까지 모두 갖췄기에 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에서는 카리스마 리더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책 말고도 리더십에 관한 책이 세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저자가 각각의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다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리더십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를 통해 앞으로 올 시대에는 권위를 갖춘 카리스마 리더와 구성원들을 섬기고 이해할 줄 아는 서번트 리더가 합쳐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오늘 이렇게 얻은 깨달음을 저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건 팀 2030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자세가 아니겠죠? 저는 앞으로 올 시대에 필요한 리더인 카리스마 리더와 서번트 리더에 대해 가족, 친구 등등 많은 사람들과 이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또 팀 2030 프로젝트 학생들과 시대에 필요한 리더가 되려면 어떤 실천이 있어야 할지 알아보고 팀 2030 유튜브 채널에 그 의견들을 영상으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6주차 독후감 발표에 대해서 다 같이 자유롭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손 드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호겸이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호겸이가 이제 의의실천으로 이 유혹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이걸 이겨내서 어떻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발견해낸 호겸이만의 이겨내는 방식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6가지 유혹에 대해서 완전하게 대비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유혹은 돈의 유혹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성공한 창업가들은 이 돈을 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돈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왜 돈이 있어야 하고 또 돈의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이 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권력의 유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권력이라는 걸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성장해서 권력을 얻게 된다면은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 유혹을 이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은 제가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양성규 발표자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규 발표자님이 이 서번트 리더십과 그러니까 카리스마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발표자님이 생각하실 때 서번트 리더십과 이 카리스마 리더십이 합쳐진다면, 과연 어떤 리더십이 나오고 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지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저는 서번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고 카리스마 리더십은 말 그대로 카리스마를 갖췄지만 좀 따뜻한 모습도 있는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합친다면 정말 좋은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런 리더십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서는 정말 그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는 이 카리스마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의 합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변화에 잘 적응하고, 그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같이 챙겨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예스만 하는 예스맨은 아닌 그런 리더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이 또 하나 생겼는데 전 송하준 발표자님께 질문이 생겼는데요. 제 질문은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리더십이 있는데 이 리더십에도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족한 점을 어떤 요소들로 메꿀지 아니면 어떤 요소들로 가득 채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신뢰와 믿음을 되게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솔직히 아까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서 좀 과격한 그런 인상?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새롭게 한번 채우게 된다면 딱 믿음과 신뢰? 이렇게 한번 채워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질문을 받으니 저는 김재 발표자님께 질문이 생겼는데 김재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발표자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 잘못된 리더십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하고 이런 잘못된 리더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또 나중에 그런 분별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잘못된 리더십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를 꼽아드리자면은 회사에 가면 흔히 나오는 갑질하는 상사 아시죠? 그 상사와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카리스마 있죠. 카리스마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직원을 찍어 누르죠. 그래서 직원이 좀 무서워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너 이러면 해고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은.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좋은 리더인 건 아니죠. 이런 점이 제일 쉬운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팀 2030 대통령 리더십 수업 6주차 독후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